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세로TV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여는 스몰토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스몰토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잡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스몰토크에 반대되는 개념은 빅토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빅토크는 이야기의 본론, 또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스몰토크는 빅토크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파티의 초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는 지금은 말의 시대, 스피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고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대한 스토리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말은 곧 능력이고 인격이고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성경에 잠언 2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말은 그 상황에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있는 금사과처럼 아주 귀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몰토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보시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이제 신혼 부부들, 결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스몰토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의 대화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거나 또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이런 상황, 또 면접을 볼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면접이 지금 눈앞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토크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만 우선 그 파워 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면접에 임하게 되면 또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처와 뭐 미팅을 할 때라든가 또 발표나 강의할 때, 모임에서 행사할 때 이런 때에도 이 스몰토크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몰토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how to, 어떻게 스몰토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몰토크는 파티의 초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귀한 분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려면 반드시 초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화면에 뭐라고 써놨냐면 첫 번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말은 우리 그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산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의 핸들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속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방향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속도일까 방향일까 고민하시잖아요. 저의 대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그러나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건 자동차의 이 핸들, 운전대를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한다면 그 대화, 그 스몰토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나바쿤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바쿤다. 쿤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나바쿤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말이에요. 이 나바쿤다라는 말은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쿤의 액센트가 있죠. 그 제가 한 40대 될 때까지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줄 제가 착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 나바쿤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생각한 거예요. 나바쿤다라는 말이 나 바꾼다로 저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이 더 쉽겠다.
해서 나의 생각과 태도와 작은 습관들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의 변화에 똑같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Mother. 이 세상에 mother를 능가하는 단어는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father는 10위에도 못 들고 20위에도 못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굿TV의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께 오늘 전화 한 통 걸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바쿤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력 자본이라고요. 영국의 캐서린 하킴스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매력도 자본이다 하면서 뭐 지식 자본이다, 경제 자본이다, 또 인맥 자본이다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의 아름다운 또 외면 내면의 그런 매력들 그런 것도 자본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런 자본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 나바쿤다와 연관시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동자까지 지키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인지했으면 생각을 또 바꿔야겠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태도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언어와 크리스찬의 언어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크리스찬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이 과연 언행일치가 되는가 이런 걸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이 힘든 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이 스몰 토크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대화의 자신감도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의 수준도 높이고 언어의 품격, 언어의 온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굿TV 시청자들이 한층 더 나의 언어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면 스몰 토크 하는 이 스피치에도요. 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노하우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웃는 얼굴,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고 표정은 아주 생글생글 밝은데요. 차가운 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웃는 얼굴과 또 웃는 표정과 이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매력적인 말하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나 어조 이런 것이 38%, 또 태도나 복장이나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55% 정도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기장의 그런 멘트를 좀 이렇게 듣는 편이에요. 기장의 안정된 목소리가 굉장히 그 나의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비행기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시 중에 하나를 옮겨봤는데요. 와우 각상 쟁하사 석화 광중 기차신 수부수빈 차활락 불구 계속 시치이니라. 당나라에 살았던 백거이라는 분의 대주라는 시예요. 이 와우라는 거는 달팽이 뿔이에요.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는 게 웬 말이냐. 석화광중 기차신이란 말은 부싯돌 있잖아요. 부싯돌 착 부딪히는 이것이 착 부딪히는 것 같은 이 순간 인생이 짧은데 수부수빈 차활락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초하고 부한데도 초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난해도 초하고 부한데도 초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국에서 시치인이란 말은 입을 열어서 웃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가난해도 초하고 부한데도 초하고 어떤 상황에도 초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상황을 어떤 자세와 태도와 생각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에 찬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스몰 토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굿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3천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3초 안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엄청난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유전적인 형질이 DN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50%가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환경이 1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환경이 한 30%, 40%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환경은 10%.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 의도적인 활동이 40%입니다. 이렇게 굿TV의 간판 프로그램인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강연을 듣고 행동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 시청하고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활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무려 40%나 된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요, 완벽함에 가깝게 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스몰 토크라는 것이 없이는 진지한 대화가 없다라고 미국의 작가 드보라 파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은 순간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대화의 윤활유 같은 그런 기술이 스몰 토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몰 토크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스몰 토크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몰 토크의 기술은 또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표준말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몰 토크에서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하고 또 간결하게 하고 simple is better, simple is better. 간단한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마음을 울리는 어떤 여운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리고 서양에는 고운 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의 기술은 곧 대화의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스피치와 또 웃음 치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이들을 보면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언젠가는 더 성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 퀄리티라고 해서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과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또 어떻게 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패의 사례들을 다 모으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를 얻게 되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계속 실패했었죠. 전구 만드는 법을. 기자가 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굿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 좌절 속에서 매일매일 눈물의 세월을 견디고 계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우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정말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신 시청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좀 끊기거나 하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 있으세요? 취미가 뭐예요? 주말 잘 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질문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몰 토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은 이제 리액션이라는 걸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리액션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와우, 오, 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리액션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라는 우리 바디 랭귀지, 언어의 몸의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요.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라고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조금씩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흥미로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탁구 치는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주고받고 했을 때 더 대화가 신나는 것이고 그것이 스몰 토크에 대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에 힘을 얻으려면요. 질문할 때도 너무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부탁할 때, 업무를 지시할 때에도 언제까지 될까요? 이렇게 보다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는 될까요? 수요일까지는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선택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어 습관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즐거웠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2016년도에는 그 군인들과 와우 캠프라는 것을 했어요. 와우 캠프를 이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다니면서 군인들의 인성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때 제 이름 소개할 때 전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 식품은 김치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죠.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면서 김치, 태극기, 승리. 제 이름은 김태승입니다. 했더니 군인들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횟수가 많이 지났지만 김치, 태극기, 승리 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세가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자세로 들으면 듣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나 없나 알거든요. 경청하는 자세, 열린 자세, 닫힌 자세 이런 걸 표시해 놨습니다. 자, 확신에 찬 자세, 자신감이 있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게 비수가 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굿TV 시청자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대화를 할 때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본인이 탐정이고 본인이 FBI 요원이에요. 막 취재하듯이 물어보는 경우에 부담스럽죠. 그리고 과장이 심한 분, 허풍이 많은 분, 대화를 독점하는 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반드시 들어가는 분, 이분을 저는 그냥 꽃겨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하는 분, 또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다하라 씨입니다. 다하라 씨. 그리고 어드바이즈가 필요 없는데 계속 조언을 하시는 분.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대화의 범죄자의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에 보면 왼쪽에는 소가 있고 오른쪽엔 통이 있어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에게 여물통이 필요하듯이 상대방에게 내가 여물통이 되어드릴게요 라는 자세로 대화를 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스몰 토크를 잘하는, 언어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릿이란 말은 전 세계 최초로 그릿이란 표현을 하신 분은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님이세요. 그릿이란 이야기를 해서 2016년도에 군인들 와우 캠프를 했는데요. 그릿은 영어의 알파벳 G를 4개를 땄어요. G는 첫 번째 G는 뭐냐면 Growth Mindset, Growth Mindset. 우리말로 하면 능력 성장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나의 능력은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Growth Mindset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꼭 극복하고야 말 거야. 왜냐하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resilience란 단어가 있어요. resilienc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힘들면 바닥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바닥을 차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7.8기 하는 오뚜기처럼 4전 5기 하는 홍수환 권투 복싱 선수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절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이 시련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어려움만 주신다라고 믿고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스몰 토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시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ntrinsic motivation이라는 말이에요. intrinsic motiv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재적 동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얘기하면 잘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걸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죠. 그래서 스스로 셀프 그런 모티브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재적 동기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우린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T라는 건요. tenacity라는 단어예요. 끈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끈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딱 결정했으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 우리 황수관 교수님도 고 황수관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인디안 추장마을에 기우제만 지내면 이렇게 기우제에 비가 오는데 그게 노하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라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에서도 꽃이 핍니다. 리질리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 이 시궁창 속에서도요. 장미꽃은 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고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시련을 행운으로 바꿔가는 유쾌한 그런 능력을 소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힘을 말하죠. 오늘 이 오색 오감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 시간 스몰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다음 2강에서도요. 또 재밌는 스몰 토크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